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해서 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이슈적인 부분이 딱 하나가 보이는 게 있어요. 뭐 전쟁 해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쟁이 언제 끝날 건지에 대해서 이거는 뭐 대통령도 알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알 수도 없는 건데, 그래도 일정적인 부분을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는 우리가 최고의 전략적인 부분을 짜서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을 당연히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의 방어책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요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 상황을 알다 보니까는 먹을 수 있을 때 빨리빨리 먹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어제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무조건 환율을 보시고 외국인 수급을 보셔야 된다. 외국인들이 나가면은 결국에는 지수도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요게 그대로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지금 방향성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 키포인트를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나가고 외국인 기관이 사주면은 당연히 지수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고, 외국인 기관이 나가는데 개인이 산다라고 해서 지수는 하락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이니까 개인처럼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힌트, 여기서는 우리가 얻고 가자 이거예요. 아침부터 장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관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이 안 좋겠구나, 요런 거를 생각을 미리 해놓으시면은 당연히 주식을 하는데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를 드렸던 게, 우리가 갈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개별 장세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우리가 하루하루 빨리빨리 먹고 나올 수 있는 것들, 욕심보다도 일단 수익적인 부분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예시를 드리면은, 일단 먹고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다스코, 이런 것들을 5,850원 이하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네옴시티 관련주다. 그 다음에 과거에 2018년도에 다스코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4호선 역사 건축물 내외 장제 공급이라든지 설치 공사를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차피 기술적으로 봐도 우리가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5,850원 이하로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면은 그냥 몇 프로가 됐든 4%가 됐든 5%가 됐든 우리가 빨리빨리 먹고 나오자. 단타는 단타기 때문에 그날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먹고, 그리고 우리가 갈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미리 사놓고 좀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6월 16일이에요. 갈만한 거를 미리 사놓고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수익적인 부분이 또 나온다. 30%,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22%,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갈만한 것들 미리 사놓으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뭐 공구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시장 트렌드가 굉장히 권리락 이후에 좋은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구먼도 6월 27일 날 61,500원, 지금은 뭐 권리락 이후에 당연히 주가가 지금 25,3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6월 27일 날 추천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6월 27일 여기
요 라인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갈만한 것들에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41%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서 우리가 최선의 전략은 당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먹고 갈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서 큰 폭으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갈만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날씨가 더워지고 막 장마도 얼추 좀 지나가는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가 좀 에어컨도 많이 켜야 되고 전력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또 지금 준비를 해서 갈만한 거를 준비를 하는, 힌트를 못 드리겠어요. 어렵네요. 이게 힌트를 다 드릴까봐. 그런 것들, 여름이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나도 뭐 명확해요. 갈만한 것들은 많아요. 뭐 이재용 뭐 미국 출장 이것도 많고, 아무튼 갈만한 거를 못 고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3개월에 33만원, 비싸지도 않아요. 1개월 하시면은 뭐 11만원 꼴밖에 안 하는 거고, 하루에 4,000원도 안 합니다. 3,667원이고 선착순 딱 10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저희는 주말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에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참고로 제가 이번 주말에는 VIP 방에다가 이 내용 기사적인 부분, 삼성전자 3나노 시대 열었다, 이재용 기술 중시 경영 결실, 이 3나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는 글을 올려드릴 거예요. 이게 내일 일요일날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은 아마 몇 명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장담해요. 몇 명 못할 거예요. 그만큼의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믿고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쭉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매매할 만한 것은 딱히 보이지는 않았어요. 막 되게 특별하고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많이 보이지는 않았고, 사실상 어제 뭐 오전 9시 15분 10분 여기서는 매매가 일단은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하면 올라올까, 뭔가 모멘텀이 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피크아웃,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잡을 수 없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은 전쟁이 좀 끝나줘야지만 단기적으로도 피크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거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언제 끝날지. 그러면은 그래도 확정적인 일정을 딱 놓고 봐야 되는 게, 당장은 가장 시급하게 기다려야 될 게 기사적인 부분을 딱 여러분들한테 찾아드리면은 지금 요거예요. 요거 바이든 사우디 방문, 요거 지금 보면은 7월 13일에서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사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든이 중동을 빨리 가야 돼요. 왜? 당연히 중동을 가면은 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우디나 중동에서 증산에 합의를 해주고 미국은 규제를 좀 풀어주고 주고받고 하면서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이라도 좀 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상 중동은 지금 급할 게 전혀 없어요. 왜? 지금 당연히 돈방석인데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동은 오히려 좋아요. 맞잖아요.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요청을 받아줄 거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고, 만약에 증산이 합의가 되고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주면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환율도 좀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은 집 나가고 떠났던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수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의 최상의 시나리오기는 해요. 시나리오기는 한데,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고 뭐 팩트적인 부분은 아직 뭐 까봐야지 않은 거고, 문제는 바이든의 중동 방문이 아직까지는 10일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아직
바닥이라고 우리가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뭐 10일 정도는 우리가 좀 시장 변동성이 나오겠구나, 밑으로 더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롤러코스터 좀 타겠구나, 요거를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여러분들 계좌 차이를 좀 많이 좀 벌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목요일에 시작된 2차 전지발 폭락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어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거예요. 시장이 밀리면은 개별주들이야 당연히 밀리는 걸 감안하고 보는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하고 시장 전망도 다 해보고 그렇게 고액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고액 투자자들마저도 무너지니까 이제는 이 시장에 누가 버팀목 역할을 해줄 거냐, 만사가 귀찮다, 일단 팔고 보자, 이게 지금의 외국인 기관의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끝도 없이 매수 행렬인데 결국에는 반대로 움직여야 시장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이 팔고 메이저는 사고, 그래야 우리가 좀 해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지금 보면은 개인이 사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나가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다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깔끔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읽어드리는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주식을 하는 거랑, 그냥 무작정적으로 저 종목이 좋대, 그럼 나 저거 사봐야지 하고 샀다가 빠지네, 씨 어떡하지, 망했네, 이거랑은 정말로 여러분들 천지 차이예요. 정말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을 이해하고 보시면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는 뭐가 됐든지 간에 한 주를 사면 분할 매수가 안 되고, 뭐 두 주를 사든 세 주를 사든 항상 분할 매수는 내가 습관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요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분할 매수에서도 좀 시장 계좌에 좀 차이가, 승패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 뭐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뭐 멘탈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기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갈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는 좀 기본기에 우리가 좀 충실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이해, 요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그렇게까지 남들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1,8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고 일정 부분 수익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1,800원 뭐 대한전선 영상 제 거 보시면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7%? 6%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 항상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뭔가 자리를 줄 때,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는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줄 때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작정적으로 내가 여기서 샀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언젠가는 올라오겠지가 아니라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는데 올라오네, 시장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오네, 시장 생각보다 너무 세게 올라오는데 나 수익적인 부분 챙겨야겠다. 그리고 시장 변동성 나오는 거 알잖아요. 밑으로 빠지네, 기다렸다가 또 다시 사야겠다. 요게 먹고 사고 팔고 요게 가능한 부분이 결국에는 큰 차이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전기차 수요로 묶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원전으로 묶자고 하면은 또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은 그만큼 충전소가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충전소가 있으려면은 충전소를 지으려면은 당연히 전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원전 쪽으로 묶자라고 하면은 보통 1차 원자력 초입기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국내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473.5%의 주가 상승을 시켰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한국이랑 체코 기업 기관 간의 좀 원전 MOU 체결 소식도 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 가서 원전 세일즈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원전 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원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길잖아요.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한 방에 무언가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는 것보다도 좀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도 차근차근히 하나씩 읽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시장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여기서 팔았고 다시 한번 좀 1800원 밑으로 빠지려고 하면은 그때 마이너스 4% 손절 라인 잡고 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뭐 1800원 부근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라왔을 때 못 팔았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는 좀 잡아두시고 접근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